시작.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 음, 남윤수가 한승희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진화하는 언어라는 책을 읽고 이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또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언어는 부산물인가? 이게 사실 저번에 밥 먹으면서 나왔던 주제지. 이제 뭔가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면서 언어가 생겨난 건지 아니면은 언어라는 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생기게 된 건지 약간 어떤 게 먼저인가? 일단 언어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언어요? 언어를 6살짜리 아이한테 설명해 주세요. 언어가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지금? 음, 그냥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를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게끔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수단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수단. 근데 그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어, 스스로도 할 수도 있고. 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 약간 공자기 뒤에 이렇게 하는 거. 약간 자기 부풀리는, 개성이야? 응? 개성? 개성인가? 개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 개성으로서 작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부산물인지 아닌지 얘기를 해보려면 언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언어가 어떻게 작용되어 왔는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음, 뭔가 그냥 일단 일단은 문명이 생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해볼까? 좋아요. 문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난 근데 이거는 결국에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서라고 생각하거든. 나도 협력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약간 다른 동물들도 뭘 만들고 이런 것들 보면은 체계적으로 막 개미, 뭐 벌 이런 애들도 보면은 다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여 무언가를 만들어낸 이라고 보거든. 그런 측면에서도 인간 또한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것. 그러게. 문명이 왜 생겨났을까? 근데 나는 약간 이게 단체로 생활을 하다가 약간 서로의 역할에 자연스럽게 분배가 되고 또 생활이 안정화됨,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농사 이런 걸 지을 수 있었잖아, 이제. 그쵸? 이제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무르게 됐고 이를 통해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인구가 빠르게 증가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뭔가 무질서가 이제 혼돈이 조금 생겼는데 이제 여기서 약간 뭐야
자연스러운 인구 감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많은 인구들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마을, 도시를 구축해 나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나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내가 보기엔 어느 정도 좀 다 올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 언어가 어디서부터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서? 뭔가 그러게. 단계적인 거는 그- 나도 어느 정도 그게 맞는 것 같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그, 내가 보기엔 이게 단체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언어가 무조건 필요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기원으로, 애초에 단체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원으로 보려면 농경사회 이전과 전후로 봐야 되니까, 그치. 수렵과 채집에서 언어가 나타났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게 사실 부산물인지를 짚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해? 수렵과 그러니까 채집. 애초에 농사 막 이런 것도 다 같이 하면서 뭐 사냥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여기서 많은 인구들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마을이나 도시를 구축해 나갈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정도로 하면은. 음. 그때는 이미 부산물인지 아닌지 뭔가 판단한 그게 그치, 필요가. 모호할 것 같아.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 결론이 언어가 없었다면은 이렇게까지 못 갔을 거라는 결론이 나지 않냐?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제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지, 부산물은? 나 언어 말고 다른 수단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건가? 언어 말고 다른 수단. 근데 이게 동물들도 보면은 인간의 언어와 난 인간의 언어와는 다르지만 소통을 한다 생각하거든. 뭐 나도. 이제 뭐 페로몬, 뭐 춤, 이제 막 벌들이 춤추는 거, 아니면은 약간 뭐 위협, 울음소리 이렇게 등등이 있잖아. 나는 고래 얘기가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책에서. 고래 엄청 소통 많이 하는데. 아 고래, 난 그 얘기, 그거 계속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얘기가 결국 하나도 안 나오더라? 고래는 음파로 소통하나? 어. 초음파로, 초음파? 초음파 아닌데, 어쨌든. 걔는 진짜 소통 엄청 많이 하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동물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의 차이점 하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긴 한데 근데 이거는 그럼 이거 이 얘기 내가 나중에 할게. 알겠습니다. 부산물. 부산물인가? 근데 이게 뭔가 상호작용하는 느낌은 아니거든. 아니잖아, 사실. 주고받는 느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여기에서 그냥 동물의 이걸로 바로 잠깐 넘어갔다 오면 안 되냐? 아, 그래? 그러니까 얘도 소통을 하긴 하는데 이 페로몬이라는 것 약간 다 뭔가 조금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소통이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반사적인 거지. 페로몬 같은 것도 그냥 느끼면 이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거고 호르몬 같이 우리 몸에 응. 위협하는 것도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위협하는 것도 그냥 생명체의 본능으로서 약간 난 그게 작용한다 생각하고 책에서 말한 울음소리나 이런 것도 막 다른 울음소리를 학습하진 못했었잖아. 유전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거는 뭔가 조금 상호작용보다는 일방적인 아니면은 약간
무조건 이제 인풋을 넣으면은 똑같은 아웃풋이 도출되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고래는 상호작용 하잖아. 고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지? 약간 고래끼리 소통을 좀 하고 감정도 나누고 그 다음에 약간 뭐 물이 그러니까 그 딴 데에 그 위험한 게 있으면 알려주고 아니 먹이가 많이 있으면 알려주고 그러죠. 음. 근데 약간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은 조금 그거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이제 그 음파를 들으면은 튀는 거는 사실 울음소리로 이제 하는 거랑 똑같고 먹이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도 이제 무리지어 생활한다고 치면은 그냥 동물적인 본능으로 이제 먹이가 있는 쪽으로 가고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러면 인간이랑 극명한 차이점은? 음. 근데 나도 솔직히 말하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난 약간 인간은 그 딱 상대방의 상대방의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판단을 하고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나는. 받았을 때 판단을 하고 움직인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하다. 우리가 또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도 지금. 그러니까. 언어는 그러게. 근데 난 약간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동물과 인간의 언어가 같다라는 과정을 했을 때 맞아, 다른 걸 찾아보자. 인간은 문명을 만들었지만 동물들은 그렇지 못함이거든. 그럼 이제 가정이 여기선 이제 두 가지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언어는 문명 건설에 영향이 없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물과 인간의 언어는 다르다라고도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 사실. 그치? 이거를 봤을 때. 근데 인간과 동물들이 다른 게 진짜 뭐가 있을까? 약간 문명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약간 사고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 나는. 이걸 왜 남겼을까? 근데 확실한 건 언어가 없으면 문명이라는 단계까지는 못 갔을 것 같아, 확실한 건. 왜? 그러니까 뭔가 음. 그냥 힘센 놈이 다 죽이고 다 이긴다. 올 협력해서 힘을 합친다인데 이 동물도 보면은 이거는 같은 무리 안에서 한해서잖아, 이건. 근데 그리고 이거는 난 보편적인 동물의 세계인 것 같고. 근데 동굴 벽화 같은 건 문명 아니야? 동굴 벽화 같은 거. 그러게. 약간 언어가 없었어도 문명은 있었을 것 같아. 아니면 약간 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약간 그림을 일단 왜 그렸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벽화를 왜 그렸을까? 근데 이거는 결국에 그리고 싶었으니까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문 이거는 결국에 시각화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 거잖아, 그치? 맞아. 맞아. 그건 확실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동물들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이게 먹이를 발견. 여기서 남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울음소리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먹이를 보고 그냥 반사적으로 울음소리를 내는 행동을 함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 그림이라는 거는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반사적으로 그릴 수가 있나? 근데 그림의 이제 해석부터 시작해서 음, 언어의 해석을 잠깐 이제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언어를 음, 사실과 정보에 관해서 진실을 커뮤니케이션이나 수단으로서 보는 관점하고 그러면 그림을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동굴 벽화를 그렇게 식으로 접근했을 때 동굴 벽화를 이렇게 그렸던 거는 그걸 자기가 어떤 게 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랬을 거 아니야. 아니면은 자기의 그 뭔가를 그 발산하고 싶었거나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뭐를 기록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음. 나와 있는 이제 모던 티어리가 약간 거짓말? 음, 이게 정보를 부풀리고 거짓말을 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적 지위와 성선택의 수단으로서 바라보는 건데 동굴 벽화를 기록을 한 거지 이제 음. 기록이나 아니면 여기다가 남겨놓음으로써 영역 표시 같은 걸 한 거지 내가 여기에 이 동굴에 우리 그룹이 먹었다 여기를 깃발을 꽂은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줄 수도 있고 영역 표시? 뭐 기록 그렇지 기록이나 영역 표시 그런 거 근데 아무리 봐도 근데 뭔가 그러니까 뭔가 동물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생존에 관련된 일반적인 동물들에 대한 그런 진화적 관점을 봤을 때 뭔가 왜 그림을 그려야만 했는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거 그림이 아니어도 충분히 됐을 텐데. 그림이 왜 그림이 아니고 다른 게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런 생각이 든 것도 뭔가 이상하고 그거를 수단으로서 그림을 선택한 것도 뭔가 다른 동물들이랑 너무 다르다라는 거지. 이족 보행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족보행이랑 그림 그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손이 있잖아 코끼리도 맘만 먹으면 그림 그릴 수 있고 원숭이들도 맘만 먹으면 그림 그릴 수 있는데 그런가 그런 거 같기도 한 그런 거 그러니까 같은데 서커스에서도 보면은 막 뭐 돼지가 그림 그리는 것도 있잖아 보면은 그러게 그 근데 이미 이제 뭔가 그림에 그러니까 근데 얘는 자발적으로 그렸다는 거지 그거를 그러게 왜 이미 그 정도로 고지능화 돼 있는 건가 그 지능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 어디서부터 파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씨. 근데 나는 이제 그게 아까 내가 말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뭔가 이 메커니즘 그러니까 먹이를 발견을 했을 때 뭔가 이런 목적을 내가 생각을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울음소리를 내는 거랑 반사적으로 이거를 하는 거랑 다르잖아. 음 근데 만약 반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 난 그치 그림을 그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반사적이라고 하면은. 그치 그럼 결국에 인간이 이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뭐 울음소리를 낸다거나 뭐 제스처를 한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거는 결국에 뚜렷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한 거야 나도 똑같이 생각해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는 결국에 거
동물들과는 다르게 자신이 뚜렷한 목적과 의지를 가졌기 의도? 이렇게라고 생각해 나는 결국에. 맞아. 그래서 나는 동물의 언어? 그러니까 동물이 쓰던 소통 수단이 인간에게도 똑같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발산이 지금의 문명을 만든 언어라고 생각해. 음, 그래서 언어는 부산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처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진실을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을 텐데 그건 동물도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너가 음, 말했던 그 목적이 나는 그래서 진실을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목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야. 방금 네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지.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 사실과 진실은 종 전체에 도움이 됨.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함. 하지만 이러한 측면은 인간이 그림을 그리는 약간 이렇게. 그래서 부산물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사피엔스를 좀 읽어가지고 앞에를 읽어서 허구가 음, 나타내는 그 엄청난 의미심장한 내용을 사피엔스에 이미 동화된 걸 수도 있어. 히트지 히트. 나는 그 컨택트도 봤었는데 영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 책 읽고 유튜브에서 컨택트라는 영화를 조금 그 요약본으로 봤어. 컨택트? 음, 그 이제 외계인이 지구에 쳐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외계인과 인간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외계인이 막 우리를 공격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거든. 음, 그래서 이제 그 외계인의 언어를 이제 이해하려고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근데 그러다가 한 언어학자가 이제 외계인의 언어를 깨닫게 되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뭐 생각하는 방식이 아예 달라진 약간 뭐 그런 거였어. 음. 그래서 이거에서 얘기하려고 이거는 뭐 사이어워프 가설에서.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언어를 부산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일단은. 뭔가 솔직히 조금 부족한 느낌이긴 한데, 아니, 약간 번일 수도 있긴 한데, 인간의 문명이 결국 이렇게 하고 집단 생활이 이렇게까지 커넥트가 다 되는 결정적인 그 이유가 허구의 등장이라는 말이 음, 있잖아. 음, 거기랑 약간, 연관이 돼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지, 사실 난. 약간 그런 사회적 실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맞아. 동굴벽화도 뭐 좀 있을 거고, 거기에 신화적인 사람을 막 그려놔서, 머리는 막 사자인데, 그거 막 그려져 있거든. 동굴벽화가 아니더라도 그런 모형이 실제로 만들어져 있거든. 음, 인류 최초의 약간 구조물? 그게 사자의 머리를 한 스핑크스 그 오, 구조물이에요. 오, 지금 진짜? 그 생길 수가 없잖아. 지금 자연적으로.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살짝 접근했을 때 지금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그거랑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음, 기록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의미로 접근했을 때 부산물이라고 보기엔 그러니까 부산물이라는 게 오히려 부산물이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니야, 발달로 근데 이집트에서 스핑크스 만들고 할 때쯤 생각하면은 파피루스도 있고 이미 언어가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였어, 그때는. 걔는 종이까지 만들었었는데. 어 상형 문자도. 스피커스 말고 그 막 더 옛날이야. 뭔지 알 것 같아. 본 것 같아.
그 수렵 채집할 때걸?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걸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진짜? 근데 그건 생존에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 역설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약간 그걸 믿음으로써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잖아. 가뭄이나 아니 먹을 게 찾아 나가고 계속 없는데 사냥감이 안 나오는데 스핑크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얘가 우리를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약간 샤머니즘이 실제로 도움이 돼? 그게 이제 허구의 등장이랑 연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허구 이게 만약에 이게 진화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샤머니즘을 믿은 곳이 안 믿은 쪽보다 생존적으로 이득을 봐야 하잖아. 그게 네안데르탈인이랑 그 호모 사피엔스의 차이라는 얘기도 있어. 뭉침의 정도가 달랐대. 몇백 명이랑 몇십 명이랑. 음, 이건 정확하지 않은데 이거. 아니면은 종 자체에서도 500명 뭉칠 수 있었던 건 허구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뭉칠 수 있었대. 그 전까지는 150명까지만 이제 됐는데. 어떤 공통적인 하나를 믿음으로써 어, 사람 인간들이 뭉친 거지. 더욱더 잘 뭉칠 수 있었다. 그게 차이인 거야. 다른 종들과 그렇지. 문명의 시작으로서. 근데 이제 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보통이라면 보통이라면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는 굳이 이렇게 많이 뭉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 인구수가 개체수가 일정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뭐 질병, 뭐 식량 부족 등으로 부족, 영역 다툼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어들잖아. 그치? 근데 왜 인간은 여기서 좀 달랐던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개체 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사이클을 따르지 않고 모두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했다라는 거지. 이게 결정적 차이잖아. 내가 보기엔 문명이 있어서. 그치?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이랑 호모사피엔스에서 인구 뭉침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니까 음.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도 아마 굳이 막 엄청 많이 뭉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어. 그거 약간 막 호모사피엔스랑 싸워가지고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다는 의견도 있지 않냐? 아니 그런 것도 있어. 그런 설도 있어. 그러니까 둘이 막 이동하다가 만나서 전쟁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 맞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다른 것 같다. 뭔가 자연 법칙이나 이런 먹이사슬, 주변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원래 자연스럽게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두고 음성 피드백 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인간은 여기서 안 내려가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라는 거지. 그러다 뭐 위에서도 위기가 한 번 있긴 했지만 그래도 쭉 올라갔다는 거지. 맞아. 그런 거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동물 중이랑. 음, 그게 언어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될 것이다.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러한 전략을 선택한 것이 언어와 관련이 있는가? 이런 전략 선택한 게 언어랑 관련이 있을까?
나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 일단은 하나는 일단 부풀리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 그걸로. 일단 약자의 생존법으로서, 그지? 음. 그리고 협력하면 협력해서 적은 인원으로는 이제 뭐 이런 게 언어랑 관련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언어가 일단 문명은 결국에 키워드는 협력인데 언어가 협력을 왜 하게 만들었냐를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 돼. 언어가 왜 협력을 하게 만들었을까? 처음에는 뭐 당연히 협력해야지 살으니까 생존에 직결돼 있었을 거고. 음. 근데 그거는 다시 돌아가서 동물 동물로서의 이제 소통이랑 다를 게 없어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도움을 요청했나? 아니면 그랬을 수도 있지. 약간 딱 두 가지일 수도 있지. 이게 자연 선택이니까. 근데 약간 이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게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협력이라는 거는 어떠한 그룹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그룹이 뭉쳐지기 위해서는 그 책에서 의사가 싸울 의사가 없으면 이제 막대기를 던지면서 표현했잖아. 음, 서로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힘을 뭉친 그룹들은 그렇지 못한 적은 수의 그룹들을 이겨서 이길 수가 있었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언어를 통해 협력한 것은 자연 선택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그것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도. 그리고 또 보면은 막 원주민이나 이런 것처럼 다른 부족들을 상당히 배척하는 데들이 꽤 많잖아. 음,
약간 다른 사람들 막 배척하고 협력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데는 보면은 항상 조금 쇠퇴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세국 정책 같은 거 할 때 생각해봐. 나도 방금 딱 그 생각했어. 너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을 하고 뭔가 받아들이고 이렇지 않으면은 결국에 도태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와서도 그렇게 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약간 이러한 측면에서 문명은 협력 없이 이뤄낼 수 없고 협력은 언어 없이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언어는 문명의 부산물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어떨까? 동의하시나요? 이 정도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잘 정리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좀 걸리는 게 있어? 아까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했던 그거는 협력으로 이제 설명이 안 되잖아. 여기 파트? 음. 그러게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사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있긴 한데 한번 생각을 좀 덧붙여 보면 음, 거기 이제 협력을 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 이제 나도 이제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 같아. 그 언어라는 게 협력도 기여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딱 촉발 느낌으로 된 것도 추가가 돼야 되는 게 뭐가 있냐고 생각하냐면 음, 어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했을 때도 그렇고 바위에서 이제 호랑이가 떨어져 죽었는데 음, 자기가 잡았다고 얘기를 했잖아. 음, 그러는 순간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입지와 또한 그게 생존으로 직결이 되는 거지. 족장은 음, 죽기가 쉽지가 않거든. 음,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생기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족장 그 다구리 앞에서 장사가 없듯이 족장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고 뭐가 해봤자 여러 명이 갖다 때려잡으면 다 죽는단 말이야. 음, 근데 결국 저 얘기를 하면 함에 있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때려잡을 수 없게 만드는 거지. 자기를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버린 거야. 그게 결국 알지. 허구의 탄생의 기원이자 문명의 인간이 결국 이육할 수 있었던 문명의 시발점이라고 계속 생각이 들었고 음, 그게 언어로 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덧붙여짐으로써 비로소 이제 언어라는 게 결국은 문명의 부산물이 아닐 수밖에 없다. 언어는 이거의 촉발제이자 시작점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제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부터 생존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했고 그러한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명이 발전하는 것까지 올 수 있었다. 그냥 왜냐, 호랑이를 자신이 잡았다고 이렇게 제스처로 제시를 하는 거는 뚜렷한 문제가 없더라도 자기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전달을 하는 게 되니까. 동굴 벽화도 우리 부족이 얘네 다 잡아서 죽였다고 아니면 우리 부족이 이만큼 그림 많이 그리고 그림에다가 사람도 막 많이 그려놓잖아. 우리 음, 이만큼 있다고. 여기 영역표시 한 거 느낌이잖아. 사회적 지위와 주변의 음, 다른 부족들이 이거 보고 우리가 왕이다라는 걸 알으라고. 그런 느낌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고. 이거 생존에 직결이 되거든. 얘네 안 오거든. 건들질 않거든. 무서워서. 근데 결국 무서워서 건들지 않게 하기 위하면 결국 나 허구랑 다 직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 부풀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시작한 거야. 언어도.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언어는 어떻게 보면 부산물이 아닌 거지. 보면.
근데 오히려 그게 그래서 부산물일까 계속 생각을 했었어. 난 지금 그게 왔다 갔다 계속 음, 닭다리 하고 있는 거였는데 지금 얘기해 보니까 부산물이 아닌 것 같아 느낌. 근데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탄생이랑 같이 시작 탄생과 같이 이제 뭔가 언어가 시작됐던 거는 같은 느낌인 것 같아. 내 느낌. 그러니까 이게 막 거짓말을 하고 부풀리기를 하고 이런 행동이 과연 문명이 생겼기 때문에 해야만 했던 것일까? 는 아닌 것 같아. 맞아. 이거 되게 논리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명이 없어도 맞는 것 같아. 충분히 가능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인과 원인이 확실히 잡히겠네. 어, 그런, 야, 대박이다. 이제 뭐 물론 이제 거기에 가면 이제 뭐 사회 체계나 이런 것도 생기고 했겠지만, 근데 나 약간 그런 측면으로도 접근해 보면은 약간 막 그런 측면도 있잖아. 뭐 사유재산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서 계급이 생겼다고. 그치? 근데 난 이거는 결국에 내가 이만큼 빌려줄 테니까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줘라는 거를 전달을 못하면 이게 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응. 아, 근데 저거는 농경사회 이후라서 완전 뒤일걸? 그래도. 그러니까 완전 처음에. 우리 기원을 막 찾아나가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지. 그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우리, 문명을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지? 농경 사회 정도는 문명 이전이라고 해도 되잖아. 농경은 엄청 빨리 시작했잖아. 그런 거야? 신석기 때부터 바로 시작하지 않았어? 그래? 나는 신석기 때부터 토기 벽화를 보고, 만들고 응. 보관하고 했을걸? 동굴벽화를 보고 이제 문명에 대한 접근을 먼저 했던 것 같지, 나는. 방금에 얘기했던. 뭐 문명을 동굴벽화를 또 보고. 어디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하겠다. 맞아, 맞아. 근데 그건 확실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난 약간 문명이라고 하면은 진짜 약간 4대 문명 이런 거 있잖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뭐 메소포타미아 막 이런 거. 약간 난 그 정도로 큰 문명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예, 결국에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미 언어는 기원인 게 이미 파피루스에 기록하고 있었는데 나 뭐 그것도 있지. 그러면은 진짜 부산물이 아니야. 그건 진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건 거의 확실한데. 그러니까 약간 뭔가 문명이라는 거는 결국에 언어가 없이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문명이 생겼기 때문에 언어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는 약간 맞아, 맞아.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아니면 뭐 갑자기 문명이 만들고 싶어져서 언어를 사용했나? 그건 또 아닐 거 아니야.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했으면서 뭔가 발전해 나가고 뭔가 진화를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을 수 있어도 이 인과 원인이 완전 시작점을 처음에 봤을 때 문명이 절대적으로 앞서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난 진짜 이걸 얘기를 사실 너랑 해보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맞은편에 있던 누구였지? 아, 준영이? 그 친구랑 좀 얘기를 해보면 조금 뭔가 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서로 다른 양극단의 생각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가 막 엄청 극단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그 친구가 좀 극단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보다 우리도 사실 우리 의견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 그런가? 그러니까 양옆으로 많이 벌어져 있지 않더라도 중심점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 있으니까 멀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어쨌든 좀 들어보고 싶은 거지 그런 의미. 그렇지. 약간 보통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거를 좁혀나가면서 또 새로운 측면도 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준영이가 그때 이제 궁금했던 거는 내가 말했던 이 언어의 기원과 관련된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결국에 아무튼 언어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뭐 아니면은 뭐 생존에 도움이 됐다. 그건 알겠는데 걔도 그 친구도 그건 알겠다 했는데 뭐야 그럼 그럼? 언어가 진짜 이게 갑자기 대단해서 언어 기억나? 왜 생겨났냐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언어를 갑자기 아무도 못 썼는데
갑자기 그 뭐야 이 행동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언어를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약간 왜 그 언어를 처음 사용하게 된 기원이 뭘까? 정말 기원. 그러니까 그 진화론 같은 것도 자연 선택도 우리가 그 과정은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처음 생명체는 뭐였을까? 첫 세포는 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 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러면은 언어가 이렇게 진화한 건 알겠어. 근데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서 진짜 언어의 완전 초기 아니, 난 우주의 근데 빅뱅이 방금 있듯이. 우리가 그걸 얘기를 좀 했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음. 완전 처음에는 동물들이 지금의 동물들이 하는 것처럼 전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음. 전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언어라는 완전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만약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거지? 결국에 약간 다른 동물들이랑 다를 게 없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다른 응, 동물들과 응, 다르게. 응. 그러니까 그 시절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인간 그걸로 바뀌는 그게 뭐였을까? 그거의 모티브가 뭐였을까? 그러면, 나는 근데 이건 좀 어느 정도 생물학적으로 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응, 유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초가 발발했다고 나는 생각해.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뭐 뇌 가소성의 변화라던가.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동물들도 뇌 가소성 갖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뭐 이제 뇌 가소성이나 그러니까 동물하고 인간하고의 극명한 차이점이 시작되는 그 순간을 얘기한 거야? 언어에. 뇌 가소성의 다른 유전적 특성이 어 약간 이런 특이점에서 언어라는 게 생겨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측면을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인공지능 같은 것도 막 파라미터 수를 조절하면서 언제부터 얘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행동을 할까 이런 거를 실험을 많이 하잖아. 그지? 약간 그런 것처럼 인간도 생물학적이나 뇌의 특성 같은 게 완전 처음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높여나갔을 때 어떤 다른 모습이 보이는 그런 특이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생물학적으로. 어, 약간 생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됐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 선택도 보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개체의 특성에서 돌연변이라던가 이런 게 발생했기 때문에 남들과는 조금 다른 행동을 했고, 그 다른 행동이 생존에 있어서 이득이 됐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남아서 쭉 이어나가지는 거잖아. 음. 그러면은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준 돌연변이는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난. 아까 말했던 허구는? 그만. 허구? 그러니까 허구를 믿는 능력? 음. 근데 약간 그것도 결국에 약간 다 똑같이 따라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두 개가, 물론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연구하고 했겠지만, 이족보행하고 음, 불을. 사실 뭐가 특이점이 있고 뭐가 다른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음, 그 이족보행이 결국은 뭐랑 관련됐냐면 뇌 사용량.
다른 이게 동물들 왜 현저하게 달라지는 게 다른 동물들 음, 근육량이 엄청 많잖아. 침팬지는 이렇게 다 찢어버릴 수 있고. 음, 그 사용량이 우리가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힘이 안 센 이유가 그 퍼센트를 똑같이 뇌에 사용해서 그렇대. 그리고 추가로 불. 아, 하지만 인간은 이족 보행을 하면서 다른 동물들보다 현저히 낮은 근육을 갖게 되었고 근데 그 이유가 뇌 사용량에 넣어서 그래, 그거. 이를 그대로 뇌에 사용할 수 있게 됨. 음. 그리고 불은 이제 이건 우리가 식습관에 변화한 거잖아. 어. 이 불이 그러면 식습관 변화시켜서 어떤 영향을 준 거야? 그리고 식습관도 그렇고 도구. 아, 불이 도구를 의 사용할 수 확장이 있다는 거야? 엄청나게 됐지. 그런가? 음. 이거 좀만 더 설명해 주면 안 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불이 있으면은 그 일단 초원 같은 데 있잖아. 음, 초원이나 아니면 정글 같은 데를 태워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초원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잔디밭을 만들 수 있어. 나무를 다 태울 수 있어. 거기에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어. 그게 없었으면은 그렇게까지 어떤 부지를 자기만의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을 수가 없어. 그게 차이점이야. 동물은 숲을 태워서 그러니까 숲을 태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화전법? 뭐 그런 거 알지? 숲을 음, 태워서 잔디밭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생물들 다 한번 살고 하면 생태계가 변하잖아. 음. 생태계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물종은 없어. 근데 왜 다른 동물들은 불을 무서워하는데 인간은 불을 하려고 한 거야? 그게 이제 아 그러게. 이 부분이 이제 특이점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뇌 위에 있는 게 아니야? 뇌 사용량이랑 그런 거. 그러면은 이족 보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 특이점이다. 음. 그리고 이족 보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뇌 사용량이나 가소성 등에 있어서 돌연변이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잠재성을 자기가 통제할 수가 있었던 거고 불. 이것이 이제 뭐 도구를 사용하거나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익힌 요리법 때문에 이제 식사 시간이 줄어들고 짧은 치아와 작은 창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게 음, 생존이 가능해진 거지.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려나 그러면? 돌연변이라 하기엔 이족보인.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돌연변이 자체가 일단 예전에 없었던 유전적 형질이 생겨난 거니까. 그게 이족보행이지. 어, 어. 그 자연 선택된 게 우린 거지. 오케이. 이족보행 하는 애가 딱 나온 거야. 근데 우린 거야, 그게 지금. 오케이. 근데 이제 이족보행이란 돌연변이 시작하면서도 여러 뇌 사용량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도 돌연변이가 축적이 됐겠지. 계속. 그러다 어, 보니까 이제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족보행을 시작하게 되면서 또 거기에 따른 돌연변이들이 생겨났다는 거지. 계속. 인과 원인. 아니면은 이족보행에 적합한 이족보행에 따른 자연선택이 일어났다거나. 그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어.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피엔스 이미 읽어가지고 그런지. 좀 많이 읽어서 그런지. 많이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오케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족보행이 뭐 약간 나는 내가 보기에는 좀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이게 근데 사피엔스에 나와? 이 내용이? 음. 그게 생각의 비용이라고 하면서 나옴. 그러니까 생각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던 게 결국은 이적 보행의 시작점이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음,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뒤에 언어를 설명. 하긴. 오케이. 여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딱 생성형 AI까지 얘기하고 조금 쉰 다음에 이어서 하자.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생성형. 약간 나는 약간 이거.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도 예전에 다른 책을 읽었었어. 그 약간 뇌과학이랑 심리학 관련된 그런 거였는데 음, 이제 뭔가 옛날부터도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많았고 보통은 약간 인간 언어의 문법, 논리, 뭐 추론 등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다 실패를 하고 현재처럼 맥락 안에서 확률적으로 마- 말이 되는 문장을 무작위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그래서 약간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우리도 약간 정말 인공지능처럼 학습한 걸 토대로 이제 학습을 하면 이제 파라미터 값들이 달라지잖아. 음, 약간 이제 그런 음. 가중치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 학습시키는 것도 보면은 막 잘 모른대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직관적으로 이렇게 학습시키면은 이런 쪽 가중치가 높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습을 한대. 학습을 시킨대. 음. 맞아, 뭔가 그냥 그거 시도해보면서 나오는 거야. 뭐 그러니까 계속. 약간 뭔가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인간의 언어도 정말 뭔가 막 추론을 하고 막 문법을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생성형 AI랑 되게 비슷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 거지. 아, 생성형 AI가 완전히 떨어질 수가 언어를 없는 뱉는. 관계라고 봐, 사실. 어? 완전히 떨어, 완전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라 봐. 둘 다. 아, 약간 둘 다 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당연히 시도를 하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지. 음. 뭘 처음부터 만든 사람이 어딨어, 계속. 아,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은 이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랑 생성형 AI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랑 뭐가 다른지? 아니면 뭐. 약간 둘이 약간 정말 같다고 봐도 되는 건가? 아, 뭐가 다를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A, 생성형 AI에게 어, 있어서 그런 학습 데이터를 받고 가중치를 변화하는 과정이 정말 인간의 뇌에서 뇌세포 그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이 바뀌고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처럼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 우리도 그 상황 안에서 말이 되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면은 과연 이 생성형 AI는 우리랑 다를 게 뭘까 싶은 거지. 그러니까 너도 갑자기 뭐 말이 안 되는 문장 만들어 보세요라고 해도 바로 만들 수가 있잖아. 네가 그치. 모르더라도 아는 척하면서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할 수 있잖아. 음. 약간 그런 걸 보면은 AI랑 정말 뭔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거지. 아, 근데 메커니즘은 진짜 다른 게 없는 거. 그러니까 약간 언어를 사용하는 메커니즘이 같은가.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행동하고 하는 거 보면은 신경세포의 연결이 뭐 더 강하고 이런 거를 따지면서 그런 것들이 가중치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그런 방식으로 언어를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생성형 AI랑 정말 같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 여기서 두 가지가 뭔가 생각이 났는데, 응, 첫 번째는
가장 큰 차이점은 메모리의 가소성임. 그러니까 인간은 그 언어를 새로 배우거나 하는 과정에서 학습이라는 걸 할 때 맥락은 똑같을지 몰라도 가장 큰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게 까먹어. 인간은 까먹잖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뇌가 이렇게 뭔가 배우거나 할 때 언어를 배움에도 그거를 까먹을 수 있다는 것까지 인식을 한다니까, 걔가. AI는 그게 없잖아. AI는 까먹을 수가 없어. 그 저장을 하면 돼가지고. 근데 뇌는 까먹을 수 인간은 있는. 인간은 뭔가 배울 때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뇌가 학습을 할 때 내가 이거를 까먹을 수 있다는 것까지 인식을 해서 행동이나 아니면 제스처 그런 것까지 기억하려 해. 학습을 할 때. 음, 그래서 살짝 이제 동의어나 뭐 약간 그 느낌을 기억하려고 할 때가 더 많은 거지. 단어나 그런 새로운 걸 배워도. 음, 언어를 애기들이 배울 때도 막 이걸 보고 이거라고 기억은 해도 까먹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기억하려고 내가 알아서 조절을 할 거거든. 근데 AI는 그게 없을 것 같아, 일단. 확실하게 없지. 왜냐면 실패할 수 근데 있는 나는 이게 인공지능이 로컬에서도 돌아가거든. 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와이파이 같은 통신이 안 돼도 음. 여전히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인간도 보면은 음, 기억은 안 남더라도 음. 그 신경세포 간의 연결은 남아있잖아. 이 뉴런 사이에 연결은 남아있잖아. 그냥 그런 거 비슷한 건가, 그럼? 연결의 강도는 남아있다는 거지. 음. 근데 인공지능도 모델마다 가중치가 남아있는 거야. 아, 그걸 똑같다고 봐야 되나? 이 가중치는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냥 인공지능이랑 이게 인간이 그냥 다른 건 이제 사용하면서 가중치가 변하냐 안 변하냐 뭐 이런 건가? 모르겠어. 가중치 변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가중치도 까먹을 수 있다니까, 인간은. 걔는 가중치를 까먹을 수는 없어. 기억하고자 하면. 근데 인간은 가중치도 까먹어요. 사람이 기억을 어떻게 다 해. 그치,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뭔가 이거는 이제 그거지. 사용을 안 하면은 까먹어. 사용을 안 하면 그 연결이 느슨해짐. 응, 다른 곳으로 연결됨. 그지? 맞아. 와, 근데 진짜 가독성 대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음. 바로 필요 없다 생각하면 돌려버리는 에너지를. 근데 인공지능 측면에서는 가소성을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아닌가? 뭐가? 가독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배운 거 다 기억하고 있고 그거만 저장할 수 있고 끌어올 수 있는 능력 있으면은 갖고 있는 게 이득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못하잖아, 우린. 아, 그치. 그걸 못하는 걸 뇌가 알기 때문에 알아서 뇌가 움직인다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그걸 알아서 못 움직이잖아. 저장 음. 공간 부족하면 저장 공간 부족하다고 찡찡대기만 하지. 걔가 알아서 지가 쓸모없는 거 정리해가지고 막 그럼 어떤 한 순간에 있어 그 언어를 사용하고 생각하는 메커니즘의 인간이랑 거의 같다고 봐도 되는 거야? 뭐 그런 거 같아.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가 얘기를 하니까 뭔가 살짝 맞는 거 같긴. 나름. 근데 난 두 번째가 뭐였냐면 여기서 음. 마지막으로 이제 두드러지는 게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언어를 사용할 때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와 인공지능은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똑같을 수 있는데 메커니즘이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가 없는 게 감정이 있고 없고가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튀어나오는 단어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모방은 할 수 있. 나는 그러면은 난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얘기해 주십시오. 이 주제에서 사실 난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음, 그러니까 이게 나는 감정이
저번 사이버 책에서 워커 가설을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사이어 워프 가설이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짓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음, 우리가 수학이라든지 물리학적 이런 언어가 없이 과학적 세계라던가 더 고차원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사고 범위를 결정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상상할 수 없는 거는 남들에게 전달하지 못해. 맞지? 음. 너 상상할 수 없는 건 너가 애초에 생각조차 못 할 거야. 일단은. 못하니까 당연히 전달 못하겠지. 그치? 약간 그러한 측면에서 근데 그 사이어프 가서 이제 또 뭐냐면은 우리가 말을 안 뱉더라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언어가 있어야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왜 우리 생각할 때 근데 항상 생각하잖아. 이거는 내가 잠깐 여기서 맞춰 들어갈게. 음. 또 수학적 표기법도 언어라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수식이나 나는 뭐 그렇다고 생각해. 도형이나 뭐 이런 거 다 자체를 다 언어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그런 수식이라던가 이런 것도. 음, 그냥 수학적 언어가 없이 자연적 이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런 기호들이 없이. 그림을 다 그렸어. 그거를 막 서로 분석하고 그것 간의 연결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건 할 수 없잖아. 그럴 것 같아. 음. 그래서 뭐 아무튼 이 사이버프 가설은 우린 생각할 때도 생각은 생각 또한 언어가 있어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약간 여기서 이제 사이버프 가설에 대해서는 언어가 있어야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가랑 이제 감정이 현재 내 신체나 그 주변 상황, 주변 맥락에 따른 적합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만들어낸 결과라면, 생각이 생각할 수 잠깐만. 언어가 없는 동물은 생각할 수 없고, 감정 또한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닐까?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어떤 근데 느낌인지. 언어가 없는 동물은 없잖아. 어? 언어가 없는 동물은 없잖아.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랑 동물의 언어랑 약간 아까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음. 그래서 약간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감정까지 연결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너가 일단은 말한 건 감정에 대한 좀 포괄적인 것도 약간 자세히 설명하면 좀, 좀 섬세한 감정, 뭐라 해야 되지? 그니까 이제 내 말은 그거야. 걔네들도 정dom을 느낄 수는 있다고 했잖아. 어,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거니까. 어. 이게 그걸 느끼는 거랑 그거를 해석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봐. 그냥 너가 왠지 모르겠는데 화가 막 나. 음, 화가 나니까 그냥 막 주변에 있는 걸 부수고 싶어. 앞에 있는 걸 보면은 싸우고 싶고 그냥 그래. 음, 그냥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랑 음, 화가 나서 예민해졌는데 약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몸에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랑 음. 몸에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나서 움직이는 거랑 약간 다르다라는 거지. 그게 감정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뭘 뱀을 보고 튈 수 있어. 그냥 반사적으로 튈 수 있어. 근데 그런 다음에 튀고 있는 동안에 뱀이야 너무 무서워 죽을 뻔했어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행동이야 감정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음, 약간 이해해서? 행동이. 일단은 쉬고 와서 얘기할까? 아, 그럴래? 약간 나 너무 졸려가지고 담배 아이고 잠깐 쉬고 와서 오케이, 오케이. 일단 끊고 여기 남은 주제 얘기하면서 또 마무리하자. 오케이.